뭐 아들 합격했습니다. 아빠가 아들 안 갑니다 하면서 끊는 거예요. 그 아빠는 제가 영화인데. 본격 TMI 만담 토크쇼 레안의 사랑방. 안녕하세요. 레아네에서 레아 아빠를 맡고 있는 박소승입니다. 2020년 레아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레안의 사랑방. 와! 레아네에서 준비한 새로운 코너 레아네 사랑방인데요. 독일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을 또 얘기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그 사랑방이 예전에 그 손님을 이렇게 맞이해서 같이 차 앉아두면서 얘기도 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것처럼 여기 더렘슈타트 독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게스트로 우리 독일 공대생들을 불러봤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테우 담슈타트에서 작년 2019년도 10월부터 지금 아직 첫 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첫 학기 메테리얼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는 윤병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테우 담슈타트에서 컴퓨터공학 학부 1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예찬입니다. 네. 이름은 김예찬입니다. 예찬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지금은 그 시험 기간인데 그렇죠. 네,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잠정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였죠? 이번 주 일요일? 네, 지난주 15일. 네, 지난주 일요일부터 갑자기 모든 시험이 그 캔슬이 되고 미뤄진 거죠. 그렇죠. 미뤄져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 공대생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한번 우리가 그 유학 관련 질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1부는 우리가 이제 각자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됐는지 각자 다 다른 그 상황이거든요. 저는 독일어로 석사를 입학한 케이스고 한국에서 학부를 하고 이제 병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석사를 했어요? 아니 안 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를 한 케이스. 그렇죠.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독일에 와서 영어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케이스고 예찬이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는 물리를 2학기를 다녔는데 같은 학교에서 여름학기로 들어가서 여름학기로 들어가서 겨울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야 돼서 이제 휴학 아닌 퇴학을 하고 재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재입학을 해서 다시 겨울학기에 이제 이번 학기에 컴퓨터공학을 지금 다시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네, 대학을 독일에 온 케이스인 거죠. 네, 저는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3명 다 다른 그 케이스들이 있어서 한번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 각자 어떻게 입학하게 됐는지 얘기를 한 다음에 2부는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받은 많은 질문들을 한번 짧게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네, 유익한 정보. 다 독일 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살다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어떤 삶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이제 교수님이 독일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한국은 독일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 교수님이 독일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독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자리를 이제 만들어 주셨죠. 이게 교환 학생 같은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연구실에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런 제도를 이제 처음에 만들어주셨는데 다 뭔가 돌아오신 선배들이 다 뭔가 잘 했어서 교수님이 그때 이제 얘기하고 저는 사실 학부 때 공부를 진짜 안 했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냥 뒤 떨어져서 이렇게 못 따라가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뭐 중간 정도 힘들게 이렇게 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쵸. 따라갔다. 맞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돼서 운 좋게 4학년 때 그 프로그램에 저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때 그런 프로그램은 좀 이렇게 그 학부에서 좀 잘하는 사람들을 다들 친구들이 취업이나 아니면 그런 그때는 거에 가서 아니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석사를 이제 국내에서 하려고 하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되게 뭐 아니 사석 수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잘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갈 때 좀 높은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뒤쪽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독일이 공부할 때 너무 좋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이 이제 뭐 미국, 뭐 호주 이런데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독일어를 해보다 보니 뭔가 어렵지만 좀 매력 있는 언어라고 생각도 들고 뭔가 이 생활, 이 여유로운 삶도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결론은 네, 힘들다. 힘들어요. 유학생 힘들어요. 근데 진짜 이 비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학비가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다는 거? 그렇죠.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그냥 뭐 교통카드 그렇죠. 교통비. 교통비죠. 교통비. 교통비 수준으로 저희가 이번 학기 낸 게 270유로 270만 원, 40만 원. 270유로인데 그 270유로 안에 그 여기 헬센주를 모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나오고 그렇죠. 뭐 박물관이나 뭐 학생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그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내가 따로 교통카드 샀을 때보다 더 싸죠. 그래서 뭐 없다고 봐야죠, 사실 등록금이. 그렇죠.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뭐 생활비만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랑 좀 뭐 다른 나라랑에 비해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또 교육 뭔가 질이라고 그렇죠. 공대 같은 경우도 워낙 수준도 높고 보통 연평균 했을 때 독일 유학생이 쓰는 돈이 한 최대치를 찍어도 한 1,500만 원? 뭐 적게는 1,200만 원? 그 사이에서 이제 유학비가 아닌 생활비를 그렇죠. 그만큼 들고 이제 학비는 없으니까 사실 뭐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다른 지역 가서 맞아요. 생활할 때랑 비교해보면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근데 생활비라는 게 사실 또 줄일 수 있으면 또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또 그지같이 살면 또 어디 가서 얻어먹고 하면 그렇죠. 오늘처럼 이렇게 밥 먹고 먹고 품앗이하고 부마시하고 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 걱정은 크게 뭐 저도 생각하기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일 좋은 나라가 독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괜찮은 독일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 농사 짓는 집이어서 집 일을 되게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도왔고 되게 좋지만 도시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있었고 사실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부모님이랑 대학 생활할 때는 좀 떨어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좀 괜찮은 학교는 못 가고 좀 어플라이 좀 했는데 수능을 못 친 거예요. 농어촌 전형도 있었고 이제 뭐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었던 대학들이 있었는데 수능을 한 20점 정도 더 떨어져가지고 평소보다 청소보다 못 쳐가지고 그래서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사실
부산대도 안 되고 이제 경희대는 하나 마지막에 붙었어요. 마지막에 붙었는데 사실 부산대는 그냥 가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때는 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사실 경희대에서 어플라이 그 합격 톡을 줬으면 지금이면 갈 거예요. 근데 부산대든 어디든 합격만 시켜주면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일을 돕고 있었어요. 돕고 있으면서 수능 쳤고 못 쳤고 그 다음에 입시가 뭐 수시 정시에서 막 떨어지니까 약간 앞이 깜깜하고 다시 재수하기엔 너무 두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되게 어두운데 독일 유학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디서 한 줄기의 빛이 약간 내려오더라고요. 인상이 들렸네. 이거는 운명이다. 나는 독일을 가려고 시험 못 쳤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 입시 준비를 막 했어요. 막 하면서 이제 뭐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다 준비를 하고 갈 계획을 다 세워놓고 부모님 일을 돕고 있었죠. 근데 입학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독일 입학처에서? 아니 그 경희대에서 기계공학과 입학처에서 왔어요. 다음은 그게 88순위? 8번 번호표. 10명 뽑는 것 중에 제가 대기번호가 80번이었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80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동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뺑뺑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군이라서 근데 네, 온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받고 경희대 입학처입니다. 뭐 아들 합격했습니다. 아빠가 아들 안 갑니다 하면서 끊은 거예요. 그 아빠는 제가 영화인데. 아빠가 독일에 간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마음 먹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이제 끝. 보통 그래야 이제 순번이 계속 따락따락 돌아가서 원래 안 받아도 밀리고. 네네 맞아.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도 생각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생각은 없는데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네. 근데 그때는 아빠한테 되게 잘 써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독일 나올 생각을 했고 그때는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와서 이제 또 그쵸. 좋은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뭐 학교를 다니고 군대 갔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극적이다 되게. 그때 만약에 가겠다 했으면은 지금 여기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지금 없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기계공학과를 갔으면 사실 저랑 좀 안 맞는데 석사로 여기 왔겠죠. 석사로 여기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못 찾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에서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지금 물리과에다가 컴퓨터공학과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계공학보다는 약간 물리나 수학과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과가 저한테 맞거든요. 좀 과학을 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리과도 수학 때문에 재밌었는데 그런 거 치면 사실 자기 삶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독일이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또 담슈타트 온대가 인포마틱이 좀 유명하다. 뭐 안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유명하다고 들었고 보통 담슈타트 온대가 인포마틱이 유명해가지고 많이 지원도 하고 근데 또 많이 또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근데 담슈타트 학교가 자체가 좋으니까 사실 안 유명한 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안 유명한 과는 없고 뭐 특별히 막 엄청 좋고 이런 것도 없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담슈타트 대학. 얘가 유명해져야 할 텐데 그쵸 학교에 좀 등에 업고 합격. 레안의 사랑방. 저는 일단은 한국에서 기계공학과를 학사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학부 4학년 때 독일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4학년이 보통 이제 마지막 학기 때는 수업이 별로 없어요. 알겠지만 졸업 학기는 수업이 별로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독일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독일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쯤에 이제 베아인츠 B1이죠. B1까지 그 독일어 자격증을 따고 B1을 가지고 이제 독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을 알아보다가 이제 기계과가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다름슈타트 동대가 기계공학과가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다른 데는 사실 지원 안 했어요. 여기만 보고 하나만 보고 보통은 여러 군데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다름슈타트 여기만 지원을 했고 이제 서류를 내고 근데 서류를 냈을 때 처음에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독일어가 최소한 그 데헤사 츠바이나 체아인스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없어가지고 그 어학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낸 다음에 학교에서 너 어학만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와서 1년 정도 어학을 하고 그 학교에 있는 데헤사 코스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이제 독일어 하고 그 학교에 있는 데헤사 코스를 데헤사 츠바이를 받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죠. 그럼 나중에 제출한 거예요? 입학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좀 다른데 소위 말하는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좀 특이하게 그 원래 있는 그 학교 제출하는 입학서류를 먼저 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거를 제출하면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다시 돌려받고 다 같이 내라고 했는데 저는 특이하게 거기서 받아주더라고요. 그 서류들을 서류를 받아주고 저희는 기계과가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인터뷰 안 하고 그 학부 성적,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 성적, 그다음에 여기 와서 시험 한 번 치고 그 독일어 성적 이렇게까지가 보통 뭐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독일어 그 자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치게 해줬더라고요. 그 입학 시험을 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다른 사람 그런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좀 특이하게 베아인츠를 가지고 입학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을 치고 결과가 왔는데 너 시험은 통과했는데 독일어가 안 되니 독일어를 너 하고 와라. 그러면 입학시켜주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입학 과정은 다 마치고 독일어만 받으면 된다는 답을 받고 학교에서 독일어를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입학.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 난이도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 시험, 입학 시험. 난이도는 그 학교에서 만약에 학부 기계공학과 학부를 졸업했으면 대부분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질문들인데 저는 딱 치고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는 안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거의 다 왜냐면 그때 저는 독일어를 잘 못할 때였고 일단은 독일어로 시험이 나왔죠. 아이고. 독일어로 전공 과목 시험을 쳤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공대다 보니 기계공학 가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알지만 뭐 랭킹 사이클 이런 그런 그래프를 보면 대충 뭘 묻는지 아니까 있는 거 다 적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되는데 이걸 묻는 거 아니더라도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걸 다 어필하기 위해서 다 썼어요. 그래서 뭐 내가 아는 거 그 그래프에 관련된 모든 걸 이제 적고 이제 독일어 안 되면 막 수식으로 적고 그래프로 막 그리고 해서 했는데 딱 나왔을 때는 이건 무조건 떨어졌다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웬만해서는 다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입학 시험이 큰 그 입시의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상 독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주변에 선배들도 좀 있었어요. 외국 정보가 좀 있었기에 근데 이제 학교마다 세세한 정보들이 다 달라서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DAAD.DE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독일에 관련된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정보들은 대부분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많이 활용을 했고 이게 독일 장학제다? 정확한 플레이밍은 잘 모르겠는데 유용한 사이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장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터내셔널 저같이 이제 영어로 하는 코스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뭐 베아인스까지는 있긴 하지만 그게 한 4년 전의 성적이기도 하고 또 어학을 투자하기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내 적성이라기보다는 내가 학부 때 배웠던 전공 과목을 가지고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살짝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학교에 들어가서 뭐 여름 학기인지 겨울 학기인지 선택을 하고 뭐 수업이 영어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어요. 잉글리시 온리라고 쭉 하다가 한 5개, 6개의 학교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DAAD의 사이트에 가면 내가 원하는 과목과 영어 수업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하면은 일단 뭐 학부라든지 뭐 석사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들도 선택을 차근차근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제 그거에 부합한 이제 정보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쪽 보고 처음에 담슈타트를 알게 되었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한 5개 이제 한 3년 전까지 포함하면 5개 정도 썼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많이 없었습니다. 보통 말하기가 이제 전공 이제 과목들이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학사 과목. 네, 학사 졸업했던 과목들이 이제 석사 과목이랑 그쵸.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랑 이제 맞지 않는. 네, 좀 맞지 않는 커리큘럼 그거를 이제 채울 수 없고 보통의 인터내셔널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수 추천서나 뭐 모티베이션 레터 그리고 영어 성적 딱 그 정도만 되면은 입학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추천은 어디서? 교수 추천은 한국에서 이제 봤는데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의 이제 말씀들이 너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어필해서 써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사인을 해주고 보통 이제 그 교수 추천서 양식이 좀 있거든요. 구글에 치면은 그거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어필을 해서 써가면 교수님이 이제 조금 수정해주고 사인을 해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쓴 거 내가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고. 근데 이게 이 담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교수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트리키했고 그걸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갖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만 획득하시면. 그 영어 점수는 뭐였어요? IELTS? IELTS, TOEFL, 뭐 토익 다 있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게 토플이 88점인가? 그리고 IELTS 6.5 그리고 토익이 80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토익으로 와도 그러니까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조금 공부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IELTS나 토플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공부하면서 그래도 영어에 대한 좀 익숙해지는 게 있는데 토익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20살에 숨 쉬고 바로 나왔거든요. 독일 대학 가려고 나와서 대사를 1년 반 쳐서 쳤는데 이제 여기는 겨울학기가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어플라이를 7월 15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대사 시험이 9월이어가지고 그러면 독일이 행정 속도가 느리니까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정을 다 해놓고 이제 제가 성적표를 받으니까 서중형이랑 다르게 저는 어플라이를 안 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도 나 시험 치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하면 받아준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몰랐고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어플라이를 안 했던 게 되게 저한테는 큰 실수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든 시도를 다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년을 어쩔 수 없이 독일에서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뭐 학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즐겼네요. 네, 즐겼죠. 그런 인연 시간. 지금은 그게 되게 귀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시간에 와이프 만난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 아니야. 네, 그때 6개월 정도로 그냥 시간을 허비를 했고 그리고는 저는 독일에서는 보통은 겨울학기에 다 가지만
여름학기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름학기 단점은 모든 학교와 학과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 담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물리과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기계공학과랑 비슷한 물리과를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전과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고 여름학기를 들어갔는데 그 여름학기도 되게 비추예요. 전부 비추네. 네, 다 비추예요. 정도로 가는 게 독일을 비추는 거 아니죠? 독일은 약간 비추인데 그렇지. 장점 많아요. 장점 많고 여름학기를 시작했을 때 단점이 커리큘럼이 겨울학기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름학기에 뭐 따라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해도 여름학기의 모든 과목들을 다 패스를 해야 그다음부터 쭉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학기 시작했던 애들이 있고 여름학기 시작했던 애들이 있는데 계속 이게 커리큘럼이 겹치진 않는 거예요. 완전히 겹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뭐 어떤 과목을 공부를 못했을 때 그 다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내 인생 많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 벌써 많이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네, 그래서 사랑을 찾고 군대를 가야겠다 해서 군대를 갔죠. 2학기를 하고 네, 물리학과 2학기요. 2학기를 하고 이제 한국 네. 가서 군대를 갔다가 그쵸. 이번에 어플라인 할 때는 제대로 겨울학기에 제대로 신청을 했고 한국에서 저는 입시를 넣었는데 뭐 입시 대행 업체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독일로 나오지 않고 뭐 미리 좀 제가 서류를 다 준비해서 그 업체에다가 맡겼고 그 업체가 잘 보내줘서 제가 잘 받았어요. 사실 N체 그러니까 인원 제한인 학교를 하나 넣었는데 거기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이때까지 그냥 어학시험 치고 재수능 하나 가지고 어플라이 한 거는 다 통과를 했고 어디 저는 다름슈타트, 그 다음에 칼스루에, 슈투트가르트,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뭐 더 기억은 안 나네요. 그렇게 막 일단 넣은 건 다 됐었어요. 보통 많이 넣네요. 저는 네, 많이 넣어요. 하나 넣은 거 되게 강심장이에요. 진짜? 네, 강심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따로 시험 같은 거는 없었고 그냥 그 서류만 다 제출하면 됐던 거기 네. 맞네. 웬만하면 시험이 없고 저가 지원했던 학과는 다 없었어요. 레안의 사랑방. 그렇습니다. 뭐 각자 이렇게 독일 어떻게 오게 되는지 얘기해봤는데 우리 한번 그 질문 네. 쉬었다가 한번 끊고 갈까요? 한번 끊으시죠. 좋습니다. 네. 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길어지는구나. 만담이다 이거. It's gonna be all